네, 안녕하세요. 이현정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기 수능 설명회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2 모의고사 어디까지일지, 그 다음에 1등급을 가르는 그 미묘한 차이,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에 제 커리큘럼과 교재 사항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강 일정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정 영어 강사이고요. 현재 대치동에서 약 13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있고, 현재 다원교육에서 진선여고와 언남고, 그리고 시대인재 반포에서 청담고를 가르치고 있는 이현정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비단 내신뿐만 아니라 아이들 고3까지 쭉 이어서 가르쳐 오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보시면 이렇게 가톨릭 의대, 그 다음에 유수 대학교들을 많이 보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어머니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2학기가 가장 이제 혼란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단어장을 혹시 사줬는데 이제 지금까지 혹시 한 권을 마무리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등급이 계속 제자리이신가요? 그 다음에 지문을 다 읽었다고 하고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잘 못 골라서 등급이 잘 안 올라갈까요? 답을 잘 못 찾을까요? 고3이 되면 사실 영어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2학기 동안 제가 정확하고 정말 꼼꼼하게 기본을 잘 다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학기가 가장 수능 유형을 기본을 닦는데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비율을 보시면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3%, 그다음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7%로 지금 10명 중에서 1명도 이제 1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단 이런 상황이 지금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도서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고3과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건 무슨 상황이냐면 불과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고2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내신은 잘 나오지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줘서 1등급이 10%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재작년도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1등급이 채 10%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지켜봤을 때 물론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저희 아이들이 생각보다 훈련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영어의 훈련을 조금 게을리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때서부터 제가 이제 차근차근 훈련을 꼼꼼하게 시킬 예정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어차피 저희 아이들 제 수업 대상은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혹여 4등급 사이의 아이들을 제가 가르칠 예정이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구간은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사실 순서와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략만 체화가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잘 풀게 될 겁니다. 근데 빈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 지문을 정확하게 주제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선지도 우리가 잘 피해 나갔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 3등급 아이들의 가장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을 한번 볼 건데요. 우선 단어 암기량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과목에 치이다 보니까 어휘 암기를 가장 소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암기할 때 A는 B이다. 정말 단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능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어휘
어휘의 어떤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못 푸는 이유는 다이어 학습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작년도서부터 아이들에게 다이어 학습을 꼼꼼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문입니다. 아무래도 문장이 1학년과는 달리 한 문장이 3줄에서 4줄, 길면 5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쳐내서 읽어야 될지 이 주어 동사 찾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논리인데요. 이 논리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로 어휘를 잘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반 역시도 3등급, 4등급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같이 가르치고 같이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대략적인 내용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찝어서 이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알지 못하더라고요. 즉 어휘가 문제다라는 점이에요. 어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논리에서도 막히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등급 이제 그 89점, 88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85점에서 80점대 초반 3등급 아이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듣기입니다. 듣기를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모의고사 그냥 문제풀이거든요. 듣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고 귀찮아한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공부시킬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의 손길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이제 2학기 동안 제 손길로 꼼꼼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0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은 1회에서 4회, 즉 4번 수업 동안에 주제, 요지, 이제 제목 있는 부분, 대입 파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빈칸 추론이라는 건 그 빈칸이 주제 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 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즉 주제로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의 주제,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은 빈칸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어질 거라서 이번 4회 동안 정확하게 대입 파악, 주제, 주장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회 수업 동안에는 이 빈칸 순서 삽입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휘 테스트와 구문, 해석 테스트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해석 테스트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귀찮아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고3 때 이런 연습할 기회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꼼꼼하게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인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수업 유형 전략 강의와 기출 실전 문제를 풀 텐데 이제 그거 전에 저희가 미니 모의고사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30분간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같이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못 푸는지 확인해서 어머니한테 레포트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클리닉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9시부터 10시까지 의무 클리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의무 클리닉 동안에는 저희가 아이들이 아까 뭘 가장 귀찮아한다고 했었냐면 듣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 같이 연습해보고 문제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단어 재시험 생각보다 재시험률이 많이 낮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그 당일 재시험을 다 끝내고 가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재시험이 다 끝나는 재시험 볼 필요가 없는데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추가 문제를 따로 만들어서 그 아이의 이제 레벨별로 이 아이가 모르는 거 힘들어하는 영역을 가지고 추가 문제를 풀어서 온전히 4시간 동안 영어를 이 하루에 다 끝내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어휘는 다방면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나
다이어 같이 깊이 있게 볼 거고요. 구문, 그 다음에 이제 대입파악에서 빈순사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잠시 이제 교재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라고 하면 저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요. 주제라고만 알고 있고 과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브젝트란 단어는 저희 모의고사에서는 피실험자라고 이제 실험받는 대상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어디에 종속되고 영향받기 쉬운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거를 간과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과한 그 미묘한 차이를 제가 잡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혼동어입니다. 아이들이 단어 앞부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나 A가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혼동어 같이 공부하고 밑에 보시면 체크업으로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은 다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문장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어휘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고3 올라가기 전에 우선은 기본을 탄탄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어휘 교재를 만들 때 고2, 3 위주로 만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기본 어휘들을 한 3분의 1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고2 정도 수준을 3분의 1 넣고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3학년 수준의 어휘를 다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건 자신 있게 하는데 어떤 건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걸로 지금 또 고3이야 라고 하면서 고3 거 풀어 라고 하면은 절대 못 풀고요. 고3 어휘 해봐 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고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그리고 혹시 중학교 3학년 쪽 이쪽 단어들도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단어하고 이렇게만 있으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직 애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사파까지 넣어서 이제 아이들을 암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괄호치고 쳐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문책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수식어구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배울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도 다 빠짐없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기출들을 공부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독해 교재인데요. 독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시중 교재 보면 그냥 문제만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문제만 풀고 쓱쓱쓱 넘어가요. 저는 그 쓱쓱쓱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과연 이거를 아이들이 이 지문을 주제를 파악해서 확인을 했는지 그다음에 문장마다 확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이 교재를 만들 때 물론 전략 같은 거 같이 빈칸을 채우지만 지문을 볼 때 한 지문을 보더라도 이 지문에 대한 전개도 중간중간에 핵심 단어 너가 채워넣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정확한 내용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한 지문을 보더라도 이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에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이번 2학기 때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또 궁금하실 거예요. 주간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냥 문제풀이로 10개 풀어와, 5개 풀어와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제가 끊어 놓았습니다. 데이 1에서 데이 5로 해갖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풀 게 무엇인지 같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비단 그냥 문제만 5개 풀고 끝나는 거 그렇게 제가 설정해놓지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 뭘 공부한다고 했었죠? 어휘, 다이어 같이 공부한다고 했었고 혼동어 같이 공부한다고 했었고 구문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거를 복습할 수 있게 어휘와 구문을 같이 넣어놓고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제가 기출 모의고사들을 문제만 역시 넣어놓지 않았어요. 아까 교재처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쓰도록 근거란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이 근거가 어디 있어? 너가 문제를 푼 거에 있어서 근거가 몇 번째 줄에 있어? 어디 앞에 있어? 이런 것까지 제가 유형별로 근거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다르게 쓰는 부분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문제를 통해서 이 지문 너 정확하게 주제
주장 파악하고 있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라고 해서 플러스 문제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5개 문제로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5개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계했어요. 한번 문제 풀 때 그냥 쓱쓱쓱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용 확인하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습은 지금 하지 않으면 고3 때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3 선생님께서 그거 근거 하나하나 파악하기까지 시간도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려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플을 따로 제작을 했어요. 제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바이브 코딩이다 이제 말이 많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으로 어플을 만들어서 지금 여름방학에 사용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즐겁게 문제를 풀고 있고요. 약간 이제 물론 이제 학습적인 면도 들어가긴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어플을 볼 때 좀 재미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약간의 게임형으로 이제 어플을 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단어 학습할 때 좀 무리 없이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어휘 앱을 따로 관리해서 매일매일, 왜냐면 저희가 이제 데이 1부터 5 혹은 좀 더 잘 외울 수 있는 학생은 데이 1부터 10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어플 테스트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도 같이 이런 어플로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어플은 독해 어플입니다. 물론 저희가 매번 이제 주간지를 풀긴 합니다. 근데 주간지를 푸는 거는 약간 학습 차원에서 그죠? 학습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앱을 만들고 있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습관처럼 슬며시 적시듯이 이제 한 지문 한 지문 카톡으로 보내서 그냥 요 문제 한번 읽어보고 주제 한번 파악해볼래? 요 문제 읽어보고 한번 빈칸 채워볼래?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 걸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어플로 같이 한번 아이들을 공부시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매주 시험 보는 거 제가 다 상세하게 문자 보내고요. 레포트 보내고 코멘트 써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론 여기 다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핸드폰 수거입니다. 저는 핸드폰 수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은근히 이제 봐요, 어머니. 생각보다 시간 한번 확인한다고 보고 카톡 한번 올리면 카톡 한번 본다고 한번 보고 이러는 게 물론 제 수업에 집중하고는 있겠죠? 그죠? 집중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방해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다 시작 전에 핸드폰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7, 8분 정도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사용하게 합니다. 사용하게 하고 그래 아이들이 그래도 요즘 이제 1시간 반 정도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좀 쉬어야 돼요. 그 아이들도. 그런 쉬는 타임이 없으면 다시 이제 쭉 공부하기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 8분 동안 잠깐 핸드폰 하게 하고 다시 수거합니다. 선생님 다시 수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조교가 딱 시간을 맞춰서 와가지고 다 하나씩 이렇게 한 명씩 거들어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수거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 수거하는 수업이 없어요, 어머니. 고등부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제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에 이제 좀 집중해서 공부하게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핸드폰 수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냥 요 커리큘럼 나와 있는 거 쭉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2, 3등급 내지 4등급 아이들까지 받아서 공부시키고 있고, 이제 4등급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한 주간지를 혹시 이제 흡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름방학 특강을 하는데도 제 주간지를 흡수를 못해서 제가 따로 제작을 했어요. 너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걸 풀 때가 아니라 중3 거부터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3 거까지 같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기초 문제를 클리닉에서 같이 풀고 있거든요. 현 모의고사 2, 3등급이지만 4등급도 오시게 되면 제가 철저하게 기본부터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29일 토요일 6시에 시작을 하고요.
첫날에 그러면 선생님 클리닉 안 하나요? 아니요. 첫날부터 클리닉 들어갑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본 수업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 이제 이어서 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현정 영어 강사였고요. 제가 이제 이번 2학기 아이들 고3 올라가기 전까지 꼼꼼하게 이제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이제 내년에 좀 도움되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현정 강사였습니다.